조선시대 4대 사화. 세상의 모든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취침 한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기대하며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해! 조선시대에 발생한 다음 정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기역, 윤씨의 폐출 사건에 연루된 훈구대신과 살림 세력이 참혹하게 처벌받았다. 니은, 인종과 명종의 왕위 계승 문제로 외척 간의 대립이 정쟁으로 표면화되었다. 디귿,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한 조광조의 개혁에 대해 훈신들이 반격을 가하였다. 리을,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빌미로 다수의 신진 관료들이 죽거나 처벌을 당하였다. 1번, 기역은 소윤과 대윤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2번, 니은은 명종을 해치려 했다는 이유로 유님 일파가 몰락하였다. 3번, 디귿에 서술된 개혁을 추진한 세력은 향촌 자치와 부국 강병을 주장하였다. 4번, 리을은 왕권이 약화된 틈을 타서 훈구 세력이 살림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으켰다. 제시된 지문은 조선시대의 4대 사화와 관련된 원인과 결과를 간단히 표현한 내용입니다. 먼저 기역은 폐비 윤씨의 폐출 사사 사건과 관련하여 1504년에 발생한 갑자사화에 대한 내용이며, 니은은 대윤 유님일파와 소윤 윤원영 일파의 권력 다툼 속에서 1545년 발생한 을사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디귿은 중종 때 조광조를 비롯한 개혁 세력이 훈구 세력의 모함을 받아 조광조가 사약을 받는 등 화를 입었던 1519년에 발생한 기묘서화에 대한 내용이며, 리을은 김종직의 제자인 사관 김일손이 사초에 스승에 그린 조의제문을 실은 것이 빌미가 되어 발생한 무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이렇게 4대 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보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역은 소윤과 대윤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역의 지문은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폐출 사사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된 사람들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으로 1504년에 발생한 갑자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윤과 대윤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비롯된 사건은 소윤, 윤원영 세력과 대윤, 윤임 세력의 권력 다툼으로 윤임 세력이 화를 입었던 1545년에 발생한 을사사화입니다. 따라서 기역의 내용이 소윤과 대윤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보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니은은 명종을 해치려 했다는 이유로 유님 일파가 몰락하였다. 문제에 제시된 니은의 지문은 인종의 외척인 유님 세력과 명종의 외척인 윤원영 세력 사이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 속에서 중종의 뒤를 이어 인종이 즉위하자 인종의 외척이었던 유님 일파가 권력을 잡는 듯 하였으나 인종이 즉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죽게 되자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즉위하였는데, 그렇게 명종의 외척인 윤원영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됨으로써 유님 일파가 투출되며 화를 입게 되는 을사사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기에 나타난 명종을 해치려 했다는 이유로 유님 일파가 몰락하였다는 것이 바로 을사사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2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디귿에 서술된 개혁을 추진한 세력은 향촌 자치와 부국 강병을 주장하였다. 디귿에서 서술된 개혁을 추진한 세력은 조선 중종 때 중용되었던 조광조 등 신진사림으로 구성된 개혁 세력을 말하며, 따라서 3번 보기는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이 향촌 자치와 부국 강병을 주장하였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1편 영상에서 훈구파와 살인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훈구파는 부국 강병과 중앙 집권을, 살인파는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를 주장하였으므로 부국 강병을 주장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며, 따라서 3번은 잘못된 보기입니다. 4번, 리을은 왕권이 약화된 틈을 타서 훈구 세력이 살림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으켰다. 문제에서 제시된 리을 보기는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관련하여 1498년에 발생한 무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보기에 나타난 살림은 붕당 정치가 시작된 이후 출현한 제야에서 학문적 권위와 세력을 바탕으로 공론을 주재하였던, 즉 정치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을 일컫는 용어이며, 붕당은 16세기 이후 왕권이 약화되고 공론을 중심으로 한 살림 정치가 전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선조 즉위 이후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던 살림 세력이 갈등을 겪으며 이조 전랑의 자리를 두고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하여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붕당을 형성하게 됩니다. 리을에서 설명한 내용은 1498년에 발생한 무오사화를 말하며, 살림이 출현한 시기는 붕당 정치가 시작된 선조 이후이므로 무오사화와는 관계없는 설명이며, 따라서 4번은 잘못된 보기입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4대 사화에 대해 제시된 지문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게 연결된 보기를 찾는 문제이므로 을사사화와 관련하여 바르게 연결된 2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1편에 이어서 조선시대 4대 사화와 관련된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았습니다. 4대 사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오사와입니다. 무오사와는 1498년에 김일손 등 살인파가 유자광 등의 훈구파에게 화를 입은 사건으로 사초가 발단이 되어 일어났으며 조선시대 4대 사화 가운데 첫 번째 사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종실록 편찬이 진행 중이던 1498년 실록청 당상관으로 있던 이국도는 사관 김일손이 사초에 삽입한 김종직의 조이제문이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고 죽인 이를 빗대어 비방한 것이라고 문제삼아 유자광을 통해 연산군에게 고변하였는데 살인파를 싫어하던 연산군은 김일손 등을 신문하는 한편 그의 스승 김종직이 선동한 것이라 하여 이미 사망한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부관 참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살인파인 김일손 등을 죽이고 난을 고하지 않은 죄와 조이제문을 방조한 죄로 많은 사람을 귀양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살인파 인사들이 희생되었고 조이제문을 처음 문제삼아 사화의 발단이 되었던 이국도는 파면되었지만 유자광은 그 위세가 더해져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조이제문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던 무오사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는 1504년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와 관련되어 일어난 사화입니다. 성종의 비였던 윤씨가 질투가 심하여 왕비로서 어긋난 행동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1479년 폐출되었다가 1482년 사사되었는데 이 사건은 성종의 총애를 받던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 그리고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합심하여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를 배척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임사홍이 폐비의 폐출, 사사의 경위를 연산군에게 알리게 됨으로써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의 원한을 풀고 눈에 가시처럼 느꼈던 신하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연산군은 귀인 엄씨와 정씨를 죽였고 그의 조모 인수대비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생모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폐비 윤씨를 복위시켜 왕비로 추승하고 윤씨의 폐출 사건과 사사에 연관된 윤필상, 이국균 등을 극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을 부관 참시하기도 하였는데 이 중에는 오랫동안 권력을 누렸던 압구정 한명회도 있었습니다. 갑자사화는 표면적으로는 연산군이 생모인 윤씨의 원한을 갚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신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파벌싸움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끔찍할 수도 있지만 실록을 통해 갑자사화 당시 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항과 봉은 정씨의 소생이다. 왕이 모비 윤씨가 폐비되고 죽은 것이 엄씨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씨 정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치고 짓밟다가 항과 봉을 불러 엄씨와 정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 하니 항은 어두워서 누군지 모르고 치고 봉은 마음속에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 장을 대지 못하니 왕이 불쾌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마구치되 갖은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였다. 왕이 손에 장검을 들고 자순 왕대비 침전 밖에 서서 큰소리로 연달아 외치되 빨리 뜰 아래로 나오라 하기를 매우 급박하게 하니 시녀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났고 대비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왕비 신씨가 뒤쫓아가 힘껏 구원하여 위태롭지 않게 되었다. 왕이 항과 봉의 머리털을 움켜잡고 인수대비 침전으로 가 방문을 열고 욕하기를 이것은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한번 맛보시오 하며 항을 독촉하여 잔을 드리게 하니 대비가 부득이하여 허락하였다. 왕이 또 말하기를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니 대비가 놀라 창졸간에 배 2피를 가져다 주었다. 왕이 말하기를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하며 불손한 말이 많았다. 뒤에 내수사를 시켜 엄씨 정씨의 시신을 가져다 찢어 젖담궈 산과 들에 흩어버렸다. 실록을 통해 갑자사화 당시 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는 1519년 11월 조광조 등 개혁 세력이 남군 심정 등의 훈구 세력에 의해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유교정치 질서의 회복과 성리학의 장려에 힘쓰기 위해 신진 사류를 대거 등용하였는데 이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조광조 등 신진 세력이었습니다. 중종의 신임을 받았던 조광조는 성리학을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고 왕도 정치를 이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령과를 설치하여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고 유교정치 구현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광조의 이상주의적인 왕도 정치는 실현 과정에서
급진적인 면이 나타나 증오와 견제를 받게 됩니다. 조광조 등에 대한 기존 훈구 세력의 불만은 1519년 반정공신 위훈 삭제 사건을 계기로 표면화되어 폭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여러 모함으로 조광조에 대한 중종의 신임이 흔들리게 되었고,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이라고 써서 벌레가 갉아먹게 한 뒤 왕에게 보여주어 이는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라는 모함으로 중종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후 조광조는 능주로 귀환간 뒤 곧 사약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약을 받아 죽게 된 조광조는 죽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절명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 했고, 나라 걱정을 내 집 걱정하듯 했노라. 밝은 해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내 충성된 마음을 환히 비추리라.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로 평가받는 조광조는 기묘사화를 통해 화를 입게 됨으로써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음은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는 1545년에 소윤으로 불리던 윤원영 일파와 문정왕후에 의해 대윤으로 불리던 윤임 일파가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중종의 두 아들이었던 인종의 외척 윤임 세력과 명종의 외척 윤원영 세력 사이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으로 인종이 즉위 9개월 만에 죽자 명종이 즉위하였는데, 이때 소윤, 윤원영 세력이 대윤, 윤임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화입니다. 권력 투쟁 끝에 인종의 즉위로 먼저 기선을 잡았던 대윤, 윤임 일파는 인종의 죽음과 명종의 즉위로 순식간에 그 권력 기반을 잃어버렸으며, 나이 어린 명종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그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는데, 정치적 야심이 남달랐던 문정왕후와 소윤, 윤원영 일파는 보복을 실행하여 대윤, 윤임 일파가 숙청되어 화를 입고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4대 사화에 대해 간단히 복습해 보았습니다. 사화가 발생한 시기와 각 사화의 발생 원인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잠이 확 깨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